손실보상 평가의 자, 원칙이라고 되죠. 손실보상의 원칙.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하나의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무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법규에서도 약술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술 문제로도. 자,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책에 써놨죠. 사전, 현계, 일상, 시계. 자, 이렇게 해서 사전, 현계, 일상, 시계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보상 61조.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보상, 그 다음에 사전 보상, 현금 보상, 그 다음에 개인별 보상, 일괄 보상, 사업 시행 이익, 상계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공시지가, 시가 기준 평가, 시가 보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개발 이익 배제 원칙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업 시행자 보상. 자, 말 그대로 보상의 주체는,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되냐, 보상금은 누가 줘야 되냐, 사업 시행자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큰 내용 없죠. 법 61조입니다. 네, 61조 다 외우셔야 돼요. 61조. 그 다음에 이제 사전보상. 사전보상을 해야 돼요. 즉,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돈부터 다 주고 사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리고 다 취득한 걸 가지고 공사를 해라 그거죠. 당연히 외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외상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예전 뭐 군사정권 시대나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수토지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에서 사전보상의 예외라고 해가지고 뭐 사후보상이 있어요. 뭐 천재지변이나 그런 경우. 자, 그럼 법규 시간에 배우시고요. 자, 62조.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보상. 네. 원칙적으로 융통이 가능한 피수용자들한테 현금으로 줘야 그 사람들이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대토를 하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농지를 어떻게 됐든 뺏겼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가지고 농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현금 보상 원칙이에요. 63조. 그런데 현금 보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채권 보상이나 대토 보상을 할 수 있는 또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법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현금 보상 원칙이라는 거, 뭐 아까 말씀드렸더니 뭐 채권 보상이나 뭐 채권이나 뭐 대토, 현물로 주는 요것도 가능해요. 요건에 해당하면. 자, 4번은 이제 개인별 보상입니다. 자, 개인별 보상 원칙은 이제 64조죠. 64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별이에요. 개인별.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A씨 거고 만약에 건물이 B씨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상권이 한국전력공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평가는 다 하겠지만 이걸 다 누구한테 줘야 된다? 어느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다 개별적으로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할 때 이 토지는 누구 거고 건물은 누구 거고 여기에 뭐는 누구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권리관계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사업시행자는. 그 다음에 5번째 여기다 쓸까요? 네, 5번째. 그 다음에 일괄보상입니다. 일괄보상. 일괄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뭐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할게요. 고속도로. 자, 요즘 고속도로가 좀 이슈던데. 자, 고속도로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가 총 50km라고 합시다. 50km. 네, 50km짜리 고속도로 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그
그 공구를 한 번에 다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뭐 1공구, 1공구, 뭐 2공구, 3공구, 뭐 4개 공구로 쪼갰다고 합시다. 4개 공구. 5개로 할까요? 10kg씩 해서 5개 공구로 쪼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공구 중에 빨리 보상 협의가 잘 돼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또는 그 고속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리를 갖다가 지금 이제 뭐 교량을 갖다 설치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터널을 갖다가 뚫어야 된다거나 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의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고속도로 사업이에요. 예, 저희 지역에 이제 우리 새만금이 다 끝났는데 뭐 새만금이라고 할게요. 새만금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칩시다. 50km예요. 거의 저기 뭐 진봉부터 신포항부터 저기 그 아무튼 뭐 거기까지 있습니다. 저도 이걸 평가했지만 자, 쭉 이렇게 있는데 A씨란 사람이 여기 109에도 토지가 있어. AC 토지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여기 409에도 있어. AC 토지가. 네, 509도 있다고 칩시다. 509도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치면 우연찮게 이쪽이 109가 좀 더 빨리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됐어요. 좀 그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있다가 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A씨라는 사람의 입장은 이럴 수 있어요. 뭐 굳이 뭐 돈이 뭐 빨리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그래 뭐 여기서 뭐 얼마 받고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얼마 주네요. 좀 있다 보니까 또 여기서 얼마를 주네요. 그죠? 이렇게 받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일괄보상 너 이렇게 3개잖아. 한 방에 주자. 왜? 이 사람은 결국 이주해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뭐 대토를 하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수용자의 입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거나 대토를 하거나 원활하게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일괄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시기적으로 분리보상되어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 원칙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사업시행이익 상계검지 원칙인데 자,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 자, 이게 66조고요. 일괄보상이 65조죠. 자, 65조, 66조. 자, 65조. 자, 66조 법. 자,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은요. 무슨 원칙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업을 앞으로 도로 사업을 하는데 도로 사업을 해요. 도로 사업을 하는데 도로 사업을 했을 때 피수용자가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기존 도로가요. 4m짜리 도로였습니다. 4m짜리 도로였는데 내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내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이해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립시다. 예.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공익사업을 하는데 어떤 공익사업을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에 의한 국계법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갖다가 지금 늘리려고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보상이 된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쪽으로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20m짜리 도로를 갖다 확장하는데요. 그죠? 20m짜리. 그럼 이게 중로 아닙니까? 네, 중로를 갖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편입이 됐어요? 여기가 날라갔죠, 이 사람은. 이 토지가 지금 뭐예요? 편입지, 보상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보상에 들어가는데 결국 이 보상이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토지 소유자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보상금이 좀 자기가 볼 때는 좀 적은가 봐. 그러니까 사업시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줘놓고 임마 나한테 어떻게 내 땅을 뺏어가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 사장님 지금 땅 봐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쁘게 가져가냐고. 그죠? 이쁘게 가져갖고 사장님 땅은 지금 어떤 게 남는 거? 이게 남는 거죠, 이게. 이게 남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잔여지라고 그래요. 잔여지. 잔여지라고 불러요. 잔여 땅. 잔여지가 남는데 나중에 공사가 이제 완료가 돼버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 땅은 뭐예요? 20m 도로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가겠죠? 어찌 됐든. 그쵸?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그러는 거야, 이 사람한테. 사장님 땅 그지같이 생긴 거 우리가 잘라서 가져가 줬지. 도로도 20m짜리 4m를 갖다 확장해 줬지. 그럼 사장님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니 조금 금액이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퉁칩시다. 상계. 서로 퉁칩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원칙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가는 거 당연히 가는 건데 사업시행자 네가 왜 미래에 일어날 이 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상계를 치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계금지 원칙.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잔여지 부분이 좋아질 때 잔여지 부분이 좋아질 때나 아니면 그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피수용자가 어떠한 개발 이익 등을 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그 사람하고 당신에게 이 공익사업을 하면 당신에게 엄청난 이익이 가니 그 이익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어떤 보상금과 조금 뭐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고 상계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죠?